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김종인 박사 간에 어제 만찬 회동이 있었죠. 이게 이제 최종 담판일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추측이 있었는데 거기서 혹시 합의를 보는 것 아니냐. 전격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선대위원회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지만 그건 불발에 그쳤습니다. 그럼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어제 오전부터 윤석열 후보의 일정이 최소화됐었죠. 그리고서 계속 물밑 접촉을 해서 선대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 측과 논의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하튼 만찬회동이 성사돼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합류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을 했지만 불발로 그쳤습니다. 근데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양측의 입장이 제가 보기엔 조금씩 다르다. 이런 거고요. 오후 6시 30분에 서울 중구 정동에 가면 달개비라는 한정식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화를 하고 권성동 당 사무총장이 배석을 했다고 하고요. 자, 끝난 뒤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같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대해, 그러니까 본인이 합류하는 것에 대해 확정적인 이야기는 안 했다. 내가 왜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후보에게 했다. 이견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대위가 제대로 기능을 가져가려면 선대위 운영 과정에서 쓸데없는 잡음이 생기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처음부터 출발을 잘해야지 도중에 괜히 쓸데없는 잡음이 생겨서 그때 가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정비하고서 출발하자는 뜻으로 내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떠난 뒤에 윤석열 후보가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죠. 김종인 박사께서 먼저 나오면서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총괄 선대위원장직 맡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와는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선대위 인선에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총괄본부장들은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다 말씀을 드렸다. 그 얘기를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총괄본부장들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총괄선대위원장을 비워놓고 선대위 더 미룰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윤석열의 배수진이라는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배수진을 그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계속 끌려다니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문발차 총괄선대위원장 비워놓고 김종인 전 위원장,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오는 거를 전제로 해서 비워놨지만 안 오더라도 선대위는 출발을 하겠다. 이걸 개문발차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니까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근데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뿐만 아니고 홍보미디어본부장을 겸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직총괄본부장은 주호영 오선 의원이죠. 정책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경선 후보였고 당무지원본부장은 당연히 사무총장인 권성동 의원이 해야 되는 것이고 총괄특보단장은 권영세 의원 4선 원래 대표 출마하려다가 포기한 권영세 의원이 맡고 직능총괄본부장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맡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윤석열, 김종인 이 단판이 왜 결렬됐느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뭘 비토하는지를 대략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100% 수용하는 안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비토하는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인선 그건 그대로 두고 대신 그 역할을 제한하는 이런 방안을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꾸 뭐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예 그러면 비서실 직책을 없애자. 대신 비서실 빼고 그냥 소규모의 기획팀, 정무팀 요런 것만 구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김 박사님이 걱정하는 그 비서실 비대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것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절을 한 것 아닌가. 그건 아니다. 그게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선대위가 나중에 가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 이게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아니 전권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거는 좀 곤란하다고 막고 있는 거죠. 이 양쪽이 그게 부딪히는 것이다. 근데 윤석열 후보도 100% 양보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김종인 전 위원장 쪽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를 선대위 구성 초반부터 확실하게 배우로 만들고 실질적인 힘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그리고 총괄본부장 그걸 지금 임태희 전 의원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괄본부장을 통해서 직속으로 직렬로 거의 짜르 리더십, 짜르 같은 황제 같은 그런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걸 계속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그럼 윤석열 후보는 그럴 경우에 나는 꼭두각시가 된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을 계속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 벼랑 끝 대치가 되는 겁니다. 치킨 게임이 되고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이 그래 그 정도면 우리 타협할 수 있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전 위원장 쪽에서는 전권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초반부터 확실하게 길을 죽여서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대신 명분이 있다. 선대위를 계속 선대위 구성을 늦출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명분이 나한테 있으니까 밀어붙이되 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려는 노력은 다 했다 하는 것을 계속 당원과 국민들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명분 쌓기. 그리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게 플랜 B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전권 100% 권한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나중에 그게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명분을 쌓는 겁니다. 왜 그러냐?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파악이 돼 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파악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 페이스에 말리면 결국 100%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권한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는 완전히 꼭두각시가 되고 비서실장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건 안 한다. 차라리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결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이죠. 결국 100%라는 그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인데 김종인은 100대 0으로 나누려고 하고 윤석열은 적어도 50대 50 정도로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뭐 그냥 대략 그 정도 선에서 뭐 한 6대 4, 뭐 7대 3 정도에서 뭐 계속해서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자꾸 100을 요구하니까 그 정도에서 타협하고 그리고 뭐 양측이 뭐 합의제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김종인 전 위원장 스타일하고는 맞지 않는 거다. 그러나 그 스타일을 100%또 맞춰줄 생각도 없다,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꼭두각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상황이네? 이런 비판을, 지적을 받는 것을 윤석열 후보는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저는 이름 명분은 있지만 자, 지금과 같은 시대에 과연 짜르 리더십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저 입장,
지금과 같은 입장이 저는 더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 정치적 스킬, 그 기술, 이거에 대한 또 국민적 평가가 제법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걷어차는 형국으로 가가지고서는 윤석열 후보한테 뭐 도움이 될 건 없죠.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그렇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노력할 만큼 했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명분을 보여주는 것, 지금 그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게 다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벼랑 끝에서 합의가 볼 가능성 충분히 많지요. 그것도 왜 그러냐, 어차피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를 여기서도 지금 밖에서도 없겠다까지는 지금까지의 김종인 전 위원장 그 입장하고 상당히 턴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여기 총괄선대위원장 맞지 않고 완전히 자기는 마이웨이다, 관여 안 한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기자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입장에서 밖에서 돕겠다까지는 돌아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턴으로 따지면 어저께까지는 계속해서 직진하고 있다가 어제 그 만찬을 계기로 해서 턴을 한 거죠. 90도로. 여기서 이제 90도로 그냥 가버리는 거고, 다시 90도로 턴을 하면 유턴을 해서 총괄선대위원장에 합류를 하는 것인데,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거는요, 가능성 제법 있죠. 왜 있느냐? 그거는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이 계속 맞부딪힐 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거중 조정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죠. 또 임태희 전 의원도 지금 뭐 김종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여튼 본인도 뭔가를 맡으려면, 맡고 여기서 역할을 하려면 양쪽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정하는 역할을 임태희 전 의원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권성동 사무총장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 있는 사람도 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 측에 있는 사람도 결국 물밑 대화를 계속 해가면서 이걸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노력이 아마 다 수포로 돌아갈 거야. 뭐 김종인이든 윤석열이든 워낙 고집이 세서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정치라는 게 어차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역발상을 해보면 됩니다. 윤석열 선대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를 안 한다고 할 때, 뭐 한국일보 보니까 이 합류 안 하는 것이 뭐 여권, 지금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이, 친한 사람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가서 자꾸 회방을 놓는다, 그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뭐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만약에 합류를 윤석열 후보 측이 안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으로 가면 코미디가 돼버리죠. 김종인 전 위원장 본인도 코미디가 되지만 민주당도 코미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대 목표는 합류 안 하도록 하는 게 최저 목표겠죠. 그럼 합류 안 하면 뭐가 되느냐? 뭐 바깥에서 그냥 코멘테이터 되는 거죠. 뭐 평론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무슨 이득이 될까? 지금 나이 80이 넘어서 어차피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텐데.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속내를 보면 최대한 자기의 권한을 많이 확보하는 데까지 밀어보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합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최대한 하여튼 명분을 쌓아서 모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안 되면 그건 이제 국민들이 그거는, 야, 윤석열 후보는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저 김종인 전 위원장 저 사람의 고집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네, 어쩔 수 없지 뭐, 여기까지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거고요. 합류하면 좋고 그거거든요. 합류에 목매는 건 아닐 것이다. 그 합류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거는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연구는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정말 합류에 목맨다고 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요구 다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이 치킨 게임까지 가는 겁니다. 충돌 직전까지 가는데 누가 비켜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개문발차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이 먼저 비키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상황이 뻔히 예상되는데 어차피 지금 막판까지 왔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의 거중 조정력이 그런 거중 조정이 먹혀들 소지도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봅니다. 전격적으로 합류할 가능성 꽤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또 이제 역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 측이 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최종안을 윤석열 후보 측과 해서 오늘이라도 뭔가 전격적으로 이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절반의 복귀라고 합류라고 지금 그 제목을 달아놨지만 이 절반이 완전한 복귀가 될 가능성 며칠 내로 결판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빠르면 오늘 결판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